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현재 복귀 후 주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PSG의 경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PSG는 아시안 게임과 A매치를 치르는 동안 이강인 선수가 결장한 시기에 경기가 좋았을 때도 있지만 안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PSG의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강인 선수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과 같은 역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을 때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는 이 선수가 이적 시장이 마감되고 부상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PSG의 선수단, 특히 공격 라인에는 음바페, 무아이, 하무스, 덴벨레, 그리고 바르콜라 등 매우 강력한 선수들이 속해 있어서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를 벤치로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바페, 무아이, 하무스, 덴벨레와 같이 4명의 공격수가 모두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투톱 전형을 사용하면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해집니다. 오른쪽과 왼쪽 측면에서는 경기를 펼칠 수 있지만 음바페와 덴벨레와 같이 강력한 공격수들이 존재하며 중앙 미드필더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SG는 투톱 전형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이 실험은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는 동안 시도되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음바페, 무아이, 하무스, 덴벨레 4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우가르테와 에메리 2명만이 중원에서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PSG의 중원 라인은 혼자서 경기를 진행하고 뉴캐슬의 선수들은 편안하게 볼을 주고받으며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SG는 0대4로 대패하게 되었죠. PSG의 실험적인 전형은 이강인 선수 없이 시도되었지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후로 이런 전형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돌아온 후에는 미드필더 자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433 전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나 중앙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현재 복귀 후 주전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PSG의 경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PSG는 아시안 게임과 A매치를 치르는 동안 이강인 선수가 결장한 시기에 경기가 좋았을 때도 있지만 안 좋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PSG의 경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강인 선수의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과 같은 역할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을 때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는 이 선수가 이적 시장이 마감되고 부상을 당해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PSG의 선수단, 특히 공격 라인에는 음바페, 무아이, 하무스, 덴벨레, 그리고 바르콜라 등 매우 강력한 선수들이 속해 있어서 감독 입장에서는 누구를 벤치로 내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음바페, 무아이, 하무스, 덴벨레와 같이 4명의 공격수가 모두 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투톱 전형을 사용하면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해집니다. 오른쪽과 왼쪽 측면에서는 경기를 펼칠 수 있지만 음바페와 덴벨레와 같이 강력한 공격수들이 존재하며 중앙 미드필더의 수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PSG는 투톱 전형을 시도하고 있었으나 이 실험은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오지 않는 동안 시도되어 실패로 끝났습니다. 뉴캐슬과의 경기에서는 음바페, 무아이, 하무스, 덴벨레 4명의 공격수를 동시에 투입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우가르테와 에메리 2명만이 중원에서 남았습니다. 이로 인해 PSG의 중원 라인은 혼자서 경기를 진행하고 뉴캐슬의 선수들은 편안하게 볼을 주고받으며 공격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PSG는 0대4로 대패하게 되었죠. PSG의 실험적인 전형은 이강인 선수 없이 시도되었지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이후로 이런 전형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서 돌아온 후에는 미드필더 자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는 433 전형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측면에서나 중앙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